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자,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할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2차 방정식이 아니야.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여기에 a는 0이 아닙니다라는 조건이 달라붙어야지 이렇게 되면 2차 방정식인 거야. 오케이? 2차. 그럼 봐봐. 얘들아, 2차 방정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판별식, 차수.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어? 그냥 2차 방정식 딱 봤어. 그러면 뭐가 떠올라? 무적의 공식이 하나 있잖아. 무적의 공식. 이게 뭐예요? 근의 공식인데. 그래서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유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봐봐, 얘들아. 근의 공식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 그럼 판별식도 끝나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끝나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하나만 가지고도 판별식은 따로 외울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도 따로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뭐 외워주면 좋긴 하겠죠. 어쨌든 나는 근의 공식을 볼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크게 세 가지였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제곱꼴로 변형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 마지막 완전제곱꼴로 변형한 거를 일반화시킨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근의 공식이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 얘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완전제곱 형태로 변형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너희들이 식 변형을 잘 해야 되잖아, 그지? 식 변형을 잘 해야 돼. 여기는 얘를 완전제곱꼴로 변형하고 싶대. 그럼 첫 번째로 너희가 해줘야 될 일은 뭐야? A로 묶어줘야 돼. 맞아요? 완전제곱으로 바꾸려면 A로 먼저 묶어줘야 돼. 그럼 어디까지 묶어줘? 1차 한까지만 묶어. 2차랑 1차만 묶어줘. 이렇게 A로 묶어주세요. 어떻게 됩니다? X의 제곱에 더하기 뭐가 돼요? A분의 BX 여기까지 묶어주고요. C는 이쪽으로 넘겨버리자. 마이너스 C 이렇게 넘겨버리죠. 괜찮나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다 이제 제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줘요? 여기는 얘다 플러스 뭔가를 해줘야 돼. 그럼 여기는 얘를 뭘 해주는 거야? 여기는 얘의 반의 제곱을 해주는 거였어. 그래야지 저기는 제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2a분의 b라고 하는 거 요거 전체 제곱이 이렇게 쏙 들어가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정리해보면 얘는 4a 제곱분의 뭐가 돼?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있지. 여기는 얘랑 얘 곱한 것만큼이 지금 좌변에 더해진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변에 뭘 더해줘야겠어? 더하기 4a분의 b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a 제곱이 하나 사라졌어요. 이유가 뭐야? 여기 a가 하나 있었잖아. 얘랑 곱하면은 4a분의 b제곱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우변에도 4a분의 b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봐봐. x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뭐가 돼요? 2a분의 b 요거 전체에 뭐가 됩니다?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쪽 좀 정리해 볼게요. 요 a는 이따가 넘겨줄 거야. 알았죠? 일단 써놓을게. 여기는 얘 정리해봐. 그럼 4a 통분 한번 해보자. 요거 4a분의 마이너스 4ac니까 요거 b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습니다. 오케이? 즉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a가 0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겨줘도 되거든.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이제 참고로 봐봐. 참고.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4였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뭐라고 쓸 거예요? 뿔마 2 이렇게 쓸 거예요. 다시 x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5였어요. 그럼 x는 뭐라고 쓸 거예요? 뿔마 루트 2 이렇게 쓸 거예요. 뭔 소리야? 루트 5 이렇게 쓸 거예요. 맞아? 봐봐. 여기 뭔가의 제곱이 있어. 뭔가에 뭐가 있어? 제곱이 있어. 거기는 걔가 뭐래? 여기는 얘래. 맞아? 그러니까 x 더하기 2a분의 b 이렇게 돼 있는 애 있지.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요?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고 나서 봤더니 분모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2a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 그치?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x였잖아. x가 궁금했어요. x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지금 넘겨줄게요. 이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2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뭐가 됩니다? 2a분의 통분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됐나요? 되니? 일단 지금부터 너희들은 뭘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얘를 이거 칠판 보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한번 증명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그대 공식을 먼저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식을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연습장 줄게요. 시작. 자, 그래서 이제 모두 성공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다시 보자. 여기서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실제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한 짓이 무슨 짓이냐면, 봐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해가지고 뭐라고 됐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지금 구해놨어. 그럼 실제로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은 뭐라는 뜻이야? 이거는 지금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하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군요. 이걸 지금 증명한 거예요. 여태까지 뭐 한 건지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근계수 관계, 그 다음에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러기 전에 일단 봐봐. 가장 기본으로 잠깐만 다시 돌아갔다가 올게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하면은 풀이법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얘는 뭐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분의 성질,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어요.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어요. 오케이? 일단 순서는 이렇게 써놨어.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건 먼저 인수분해를 하고 가면 편하거든.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면 이렇게 또 바꾸는 게 편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얘는 그냥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하다, 속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끝판왕, 여기는 얘를 집어넣으면 어떤 2차 방정식이라도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엄청 파워풀한 공식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봐. 문제가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3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내가 지금 풀고 싶었나 봐. 오케이? 그럼 제일 먼저 난 뭘 해볼까? 당연히 인수분해 해볼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얘는 2가 되고 1이 되고 여기 3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다 될 테니까. 맞아요? 얘는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맞아요? 여기 얘 근은 뭐가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근이 뭐가 돼?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0이 되는 근이 뭐가 돼요? x는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풀이야. 맞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봐봐. x-1의 제곱이 5다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는 이런 2차 방정식을 뭐 해달래? 풀어달래 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있는 얘를 뭐 했어? 전개를 했어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했어? 마지막으로 근의 공식 썼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얘 완전 제곱식이잖아. 얘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다이렉트로 어떻게 가는 거냐면 x-1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예요. 그냥 이게 바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나오는 결과가 그냥 다이렉트로 나와버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뭐여야 돼?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 이렇게 세팅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굳이 근의 공식을 쓸 필요는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물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걸 가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 다시 바꾼 다음에 걔를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거를 하느니 차라리 그때는 근의 공식을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갈 필요도 사실은 없다는 얘기야. 그냥 필요한 거 그때그때 너희가 쓸 수 있는 거 그냥 그때그때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그냥 근의 공식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뭐가 돼요? 2 플러스 루트 20이니까 20은 2 루트 5가 되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뭐가 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돼. 근데 여기서 또 하나만 봐봐. 이거는 지금 그냥 근해 공식인데 얘들아 짝수근해 공식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짝수근해 공식을 쓰면 더 편한 거잖아. 그지? 너희가 필요하다면 짝수근해 공식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짝수근해 공식을 많이 써주니까 ax 제곱 더하기 2b-x 그냥 b라고 생각해봐. 더하기 c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잖아.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x는 뭐가 됩니다?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시간이 괜찮다면 여기는 얘도 한번 뭐 해보세요? 증명 한번 해보세요. 왜 저렇게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다시 여기다 ax 제곱 더하기 2b-x라고 쓸게. b랑 b랑 겹치면 안 되니까 0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는 x는 뭐가 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불렀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도 바로 여기서 봐봐. 짝수 근해 공식 써주면 여기는 얘는 뭔 거야? 2 곱하기 1인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얘는 a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4 됩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다이렉트로 나오지 훨씬 편해져요. 계산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짝수근해 공식도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2차 방정식 다 줬어. 2차 방정식에서 계수막 다 줬어. 이런 상태에서 근을 못 구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다시 조금 확장해 나갈 거야. 지금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 일단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도대체 판별식이 뭐냐? 판별식. 여기 얘가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뭘 판별하고 싶은 거야? 뭐를 판별하고 싶은 거야? 뭘 판별하는 식이길래 여기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를까? 지은아, 뭐 하는 식이야? 근해, 부호? 근해? 쉽게 말하면 종류와 개수를 뭐 하는 식입니다? 판단하는 식입니다. 오케이? 그 왜 판별식이 왜 근해 그 종류와 개수를 판단하게 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생각해보자. 일단 우리가 부르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d 이렇게 쓰고 뭐라고 써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요. 여기서 루트가 왜 있어? 루트가 없이 그냥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가 어디에서 나왔던 n지 한번 다시 보세요. 얘 어디 나왔던 애니? 여기나 여기 나왔던 애. 맞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여기는 요 부분이지.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이제. 판별식이 양수였대. 그럼 여기는 얘를 좀 뜯어서 보자. 여기 얘는 지금 봐봐.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플러스 2a분의 1에다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는 b 마이너스 2a분의 1에다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뜯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을 때 봐봐. 여기서 이 부분은 똑같잖아. 두 개가. 그치?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완전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만약에 0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0이었어. 그럼 이쪽이 다 사라지지. 플러스 0이고 마이너스 0이잖아. 그럼 남는 게 얘랑 얘밖에 없겠지. 맞아요? 그러면 글이 똑같은 게 몇 개 생겨요? 2개 생겨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양수였다고 생각해봐. 이게 양수였어요. 그러면 얘에다 플러스 얘는 이만큼 한 거고 얘에다가 마이너스 이만큼 한 거야 라고 분명히 다른 근 몇 개가 생기겠어? 2개가 분명히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판별식이 양수였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얘가 뭐였다면? 음수였다면 그동안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음수가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그동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여기는 이게 뭐가 된다고? 허수가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얘들아 지금 봐봐. 지금 졸면 안 돼요. 지금 졸면 안 돼. 지금 너희들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모르니까 지금
지금 이 강의를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아는 거지. 아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지 뭐. 그런가 보지. 여기서 생각해. 봐봐. 모든 생각은 다 기본에서 시작해서 확장돼 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기존에서 기본 여기 개념부터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중이라고. 오케이? 근데 확장돼서 이런 개념들이 생겼어. 근데 여기는 얘를 너네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걸 안 들어. 그러면 여기는 이 확장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안 들어. 얘네들의 연결고리를 지금 나는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여기까지 듣고 이거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들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 여기서 시작한다고.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뭘 판단한다. 근의 종류랑 개수를 판단한다는 결론을 너희가 내릴 수 있고 그냥 판별식이 양수였으면 뭐가 됩니다라는 결론이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됩니다. 이런 결론이었고요. 그죠? 판별식이 0이었으면 중근이 됩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다음 판별식이 음수였으면 뭐가 된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랑 B랑 C가 다 모여야만 가능합니다. 실수여야만 근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기 제가 실수가 아니었다면 근의 종류는 판단할 수 없어요. 개수는 판단할 수 있거든. 개수는 판단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기는 건 알겠잖아. 얘가 0이면 한 개 생기는 거고 얘가 0이 아니었으면 두 개가 생기는 건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0이었으면 똑같은 게 생기니까 중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A, B, C가 실수였을 때는 A, B, C가 뭐였을 때는 실수였을 때는 뭐가 되고요? A, B, C가 실수였을 때는 근의 종류랑 개수까지 다 판단할 수 있고요. 저긴 제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그냥 근의 개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니? 판별식을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어? 여기는 얘가 있잖아 얘들아. 봐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얘들아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봐봐. 여기 얘가 뭐였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Y는 얘였고요. 여기 얘가 Y는 뭐였어? 뭐 fx 플러스 n이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철나 봐봐. 그럼 내가 여기는 이 상황을 가지고 생각하고 싶나 봐. 오케이? 이 상황을 가지고 생각하고 싶나 봐. 그럼 봐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라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다 넘길 거거든. a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은 0입니다라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겠니 음수겠니? 그거 봐. 시연아,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가 돼요. 음수가. 지금 봐봐. 여기는 얘가 분명히 여기는 얘보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더 위에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그래서 이게 부등식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되고 싶었대 라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봐. 모든 실수에서 이렇게 되고 싶었대. 그럼 여기 판별식이 양수겠어 음수겠어에 대한 이야기는 음수입니다로 결론이 나요. 왜냐면 이렇게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얘 그래프가 더 위에 있고 싶어. 전부 다 위에 있고 싶었다는 얘기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요. 만나질 않아요. 얘네들이. 만나질 않는다는 거는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이 음수입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그래서 판별식은 너희가 적절하게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상황을 먼저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더하기 뭐 2x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걸 풀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얘 실근에만 좀 관심이 있었나 봐요. 여기 있는 얘 실근에만 관심이 있었나 봐요. 실근을 구해주세요. 다시 이게 이런 문제다. 두 실근의 합이 궁금합니다. 이따 분기에서 할 때 하겠지만 두 실근의 합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분의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답을 쓸 거란 말이야. 그죠? 됐나요? 이렇게 쓰면 이건 답이 오답이에요. 얘의 답은 뭐가 되냐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얘가 실근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 판별식 한번 써봐요. 4 마이너스 뭐가 돼? 10이 되면서 이게 음수되잖아, 그지? 그럼 실근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얘들 애시당초 서로 다른 허근 갖는 애란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두 실근의 합이 궁금했으니까 실근 없는데 뭘 합쳐줘? 없어. 그냥 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이 판별식은 적절하게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 짝수근의 공식을 가지고 생각해서 나온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4분의 D 공식이라고 불러요. 4분의 D 공식. 오케이? 4분의 D 공식은 뭐가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그냥 AC가 됩니다. 알았지? 굳이 얘네들을 달고 다닐 필요 없어. 그냥 여기는 얘가 짝수인데 얘가 짝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쓸 필요 없단 말이야. 계산만 복잡해져. 4배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단위가 커지면 51 곱하기 4 해봐. 잘 되네. 뭐 해볼까? 721 곱하기 4 해봐. 힘들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4 같은 것도 빨리빨리 약분시켜줄 수 있게 4분의 D 공식을 준비해놓고 바로바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그렇게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활용되는 게 뭐예요?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는 봐봐 말 그대로야. 판별식은 뭐였어? 뭘 판별하고 싶어? 근의 종류랑 개수를 판별하고 싶어서 제일 판별식이라고 부른 거고 근과 개수의 관계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과 뭐에? 개수의 관계. 근데 근은 여기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근의 종류는 뭐가 있어?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과 그 다음에 두 개의 뭐야? 차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거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는 A분의 C 요거는 절대값 A분의 루트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는 4분의 D 공식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봐봐.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차가 이 개수들로 다 표현이 되고 있잖아, 그렇지? 개수를 가지고 내가 이런 정보랑 이런 정보랑 이런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한번 잘 보자. 봐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2차 함수가 있었어요. 2차 함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그었대. 접선을 이렇게 딱 두 개를 그었대. 오케이? 여기 요 점의 좌표가 뭐였냐면 1,2였다고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가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다가 더하기 뭐 예를 들어 3이었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 오케이? 내 마음대로 썼어요. 저거는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잘 봐봐.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두 개 곱이 궁금한 거야. 오케이? 접선을 두 개 만들었을 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곱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내가 접선이니까 얘 직선이잖아. 맞아? 그럼 기울기랑 한 점 알면 되는데 한 점을 줬으니까 기울기만 세팅하면 될 거고 기울기 m 해놓고 x-1 더하기 2 이렇게 세팅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그 기울기의 두 개 곱이 궁금하다는 얘기고. 그럼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접하고 있었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뭐 하고 있었어? 접하고 있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그 관계로 봤을 때, 두 개의 함수의 관계로 봤을 때 쟤는 접하고 있으니까 저걸 방정식으로 만들면 쟤는 판별식이 뭘 수밖에 없겠구나. 0일 수밖에 없겠구나. 접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접한다는 거는 근이 하나라는 소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얘를 뭐 해봤냐면 y는 다시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을 세워보는 거야.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 그럼 뭐가 돼요? x의 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3은 m에 x 마이너스 m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다 넘겨줬어요. 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m에 x 더하기 뭐가 돼요? 1 더하기 m 이렇게 되겠네요. 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는 얘가 내가 이 방정식 왜 만들었어요? 접한다. 그래서 접한다. 이거 판별식 0됩니다라는 조건 이용하려고 만든 거잖아. 그럼 판별식 좀 써보자. 얘는 뭐가 돼요? 2-m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뭐가 돼요? 1 더하기 m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등식 하나 나오잖아. 그럼 이 등식이 아무 때나 막 성립하니? 이제 m 값에 따라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m에 대한 뭐가 됩니다? 방정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m에 대한 뭐가 됩니다? 방정식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니? 2차 방정식이지. 그죠? 그럼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m1과 m2라고 내가 가정해 볼 수 있잖아. 맞아? 가정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m1이라는 기울기인 거고 얘가 m2라는 기울기인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얘랑 얘 곱이에요. 그럼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바로 풀어버릴 수 있다고. 근 두 개를 다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이게 뭐가 됩니다. m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m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네 0이다 그지? 이렇게 된다 그지? 두 분의 곱은 얼마였구나? 0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는 거. 근계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봐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제 익숙한 2차 방정식은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만 너희가 익숙해요. 그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익숙한데 x에만 2차 방정식이 있는 게 아니라 m에 대한 2차 방정식도 있는 거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방정식이랑 항등식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어차피 등식이잖아. 봐봐. 얘들아, 등식은 뭐 몇 가지 있어? 등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항등식이라는 애가 있고 뭐가 있어요?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봐봐. 항등식이라는 건 뭐야? 그냥 두 개가 애시당초 같았어요. 얘네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항등식이야.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을 했는데 거기 두 개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입니다라는 그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등식이거든. 그럼 이 등식은 너희가 바라보면서 아 이걸 만족한 x값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그냥 얘는 얘였구나. 얘를 전개하면 얘고 얘 인수분해하면 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였어? 항등식이었어. 근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봐봐. 5m 더하기 1 여기 얘가 뭐 예를 들어 4였어요. 이렇게. 맞아? 그럼 얘가 얘니? 얘가 얘야? 얘가 얘야? 아니야. 이걸 만족하기 위한 m값이 따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걔는 어차피 뭐 항등식 아니면 뭐야? 방정식. 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항등식 아니면 뭐라고? 방정식. 다시 여기 있는 이 등식을 바라보면서 이거 당연히 얘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이야. 그럼 얘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이용하면 두 분의 곱 같은 거 바로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얘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갑자기 막 A에 대한 2차식이 나왔는데 거기는 얘가 이거 2차 방정식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오케이? 그냥 뭐 어떤 문자든 간에 A에 대한 2차식이었고 등호가 있었어. 는 0이었어. 이렇게 돼 있는데 걔가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에서 성립한다면 걔는 방정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냥 이제 가장 심플한 뭐예요? 가장 심플한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가 가장 심플한 2차 방정식. 그냥 뭐 했어? 근의 공식 하나 바라봤고 판별식 바라봤고 근의 공식 바라봤고 근과 계수의 관계 바라봤어. 여기는 요 세 가지는 너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뭘 주문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강의할 때? 뭘 해주세요?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2차 방정식의 근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그치? 다시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근은 절대로 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치? 뭐라고? 개수를 먼저 보고 그 개수, 그러니까 근 두 개 가정해 놓고, 그지? 가정해 놓고 개수를 보면서 거기는 걔네들에 대한 뭘 찾아내는 거야? 정보를 찾아내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바라볼 게 되게 많아요. 2차 방정식에서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 개수는 딱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 그지? 여기서 A는 일단 0은 아니어야 되고, 그지? 나머지는 뭐가 0이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개수 딸랑 3개를 가지고 3개만 제대로 바라보면은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일단 얘가 근의 종류 같은 거 판단할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같은 것, 두 근의 차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디폴트로 잡혀 있어야 돼. 저기는 제 개수들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 그래야 2차 방정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을 봤어요. 어떤 2차 방정식 다 지워버렸나?
이거 전기에서 이 2차 방정식을 봤어요. 그럼 여기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다면 그 개수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라야지 두근의 곱 같은 거 있잖아. 바로 보이는 거. 이거 전기현식이 이거였나요? 이거였지.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잘 봐봐. 최고차항식 1이구나. 그냥 1이구나 넘어가면 돼. 그럼 8이구나. 그럼 1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8. 두근의 합은 8이겠구나. 이거 바라보면서 여기는 두근의 곱은 0이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지 이 문제 두근의 곱은 0이구나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개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생각해줘야 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편안하게 생각되지 않으니까 2차 방정식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는 쟤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뭐가 있어? 그냥 근의 공식이 있고요. 판별식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 근계수 관계 있어. 저희는 다 뭘 가지고 만든 거라고? 요 개수 A, B, C 세 개 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과 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게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첫 번째 정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봅시다. 너희가 안 됐던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봐봐. 선생님 2차 방정식을 처음에 너희가 보면은 무슨 생각해? 개수가 1이구나, 개수가 마이너스 5구나, 개수가 1이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봐봐. 여기 개수가 지금 무슨 수야? 음수예요. 그지? 두근의 합은 뭐겠어? 양수일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근의 곱을 봤더니 양수예요. 두근의 곱이 양수야. 그럼 두근의 합도 양수, 두근의 곱도 양수래. 그럼 둘 다 양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두근의 합도 양수고 두근의 곱도 양수니까 쟤는 뭐라고요?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미 여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보는 거야. 그냥 A는 양수일 거야. 알파는 양수일 거야. 베타는 뭘 거야? 양수일 거야.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게끔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봅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서 둘 다 양수구나. 근데 이게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 설명을 한 이유. 보통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바로 넘어가는데 얘부터 선생님 설명하고 시작했어. 왜 그럴까?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 있어. 그럼 저희는 쟤네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루트 안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얘를 봤어요. 그랬더니 합도 양수, 곱도 양수네, 두 개 다 양수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겠구나? 5겠구나. 알파 베타는 뭐겠구나? 1이겠구나. 그럼 실제로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집어넣어도 사실은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겠지. 근데 막 되게 복잡하게 나올 테니까 좀 부적합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바라보는 거야. 여기 있는 얘랑 갑자기 선생님이 근과 계수해가지고 꺼내 들었어요. 왜 꺼내 들었을까? 얘랑 얘네들의 관계 정도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계수 관계를 꺼내 들은 거야. 다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네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주면 되겠니? 제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곱해주면 합이랑 곱 나올 거 아니야. 채연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너희가 판단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를 나는 알고 나는 여기서 내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그다음 뭐 판별식도 구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얘의 관계를 한번 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뭐 해봤어요? 루트 베타.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제곱해봤어요. 그 얘는 뭐가 돼요? 알파 더하기 2배의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루트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우리는 뭘 배운 사람들이야? 복소수를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얘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둘 다 음수였다면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왔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두근의 합이 얼마였어요? 5였어요. 두근의 곱은 얼마였니? 1이었어. 그럼 더하기 2 되면서 얘는 뭐가 됐어? 7이 됐어. 그러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뭐가 돼야 정상인데? 풀마 루트 7이 돼야 정상인데 그 중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한 확인만 한번 해주면 되겠지. 근데 루트에 양수 들어가 있고 루트에 양수 들어가 있으니까 저거 두 개 더해봐야 어차피 뭐겠어?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루트 7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채은아 날 봐야지. 오케이? 날 봐야지.
네가 질문한 거지. 맞지? 그러면 안 돼. 졸지 마. 그렇지? 다음. 441번을 봅시다. 자, 여기는 두근의 차가 4다. 그때 K 값의 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잘 봐봐. 지금 아까 설명했던 거랑 지금 푸는 거랑 한번 잘 봐봐. 나는 두 근의 차 정도는 충분히 공식을 이용해서 개수의 관계로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이야. 맞아요? 두 근의 차 공식이 뭐였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절대값 A 어차피 1이니까 분모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분자만 봐봐. 루트 뭐가 돼요? 4K 제곱에 마이너스 뭐가 돼? 4K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다?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얘가 얼마라고 준 거예요? 4라고 준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양변 뭐 해볼 수 있겠어? 제곱해볼 수 있겠다.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 플러스 16이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뭐가 돼요? 16이 됩니다. 뭔 소리?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괜찮지? 그리고 여기 다시 봐봐. 얘를 봐봐. 이제 얘를 봐봐. 이거 뭐야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맞아요? 이거 뭐라고? 2차 방정식이라고. 맞아? 항등식 아니잖아. 등식인데 항등식 아니잖아. 방정식이야. 다시 등식인데 항등식 아니면 뭐라고? 무조건 방정식이라고. 근데 몇 차야? 2차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근데 K 값들의 뭐가 궁금하대? 합이 궁금하대. 그러니까 근계수 관계로 가는 거야. 답은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오케이. 다음. (459번) 봅시다.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줬고요. 2차 방정식 개수들이 지금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네요. 여기서도 한번 봐봐 얘들아.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두근의 합은 양수네, 두근의 곱은 뭐네? 음수네. 오케이? 두근의 합은 양수네, 두근의 곱은 음수네. 그냥 생각한 거야. 지금 이 문제는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 어쨌든 여기서 두근의 합 정도 내가 구할 수 있어.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됩니다? 2. 두근의 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2차 방정식을 뭐 해주세요? 작성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지? 그럼 작성할 때 어떻게 써니? x제곱 써놓고 여기다가 뭐 합 써주고 여기다가 뭐 했어? 곱 써주고 우리는 0 이렇게 썼을 때 작성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크게 최고차이 개수 줬으면 여기다 3 이렇게 하나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뭘 쓴다고요? 두 근의 합을 쓴다고. 여기는 두 근의 뭘 써요? 곱을. 그럼 내가 여기서 얘가 하나의 근이고 얘가 하나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뭐 해봐야겠어 일단. 더해봐야겠지. 더한 결과를 여기다 써야 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저 두 개를 더해봐. 1-베타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두 개 더해보자. 그럼 통분하면 되겠다. 그지? 통분 한번 해봐요. 1-알파에 1-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합차다. 1-알파 제곱 되겠다. 그지?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니까 1-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오케이. 이 얘는 뭐가 됩니다. 정리하면 1-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알파 베타 될 거고요.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2-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딱 써놓고 채워. 너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야? 너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계속 그럴 거야 그럼? 아니. 어떻게 해? 어? 커피 너 뭐야? 레드불 뭐 이런 거 먹어도 효과 없었다며. 아니요 있어요. 응? 계속 그럴 거야? 너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응? 봐봐, 이렇게 봐봐. 응. 자,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두분의 합이니까 2가 될 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 2에다가 마이너스 두분의 얘는 뭐야?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곱이잖아. 맞아? 그럼 얘가 얼마야? 4에다가 플러스 4니까 8이네, 그지? 얘는 8이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됐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아, 두근의 합이 얼마였구나? 2였구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두근의 뭘 생각해? 곱 생각할 차례잖아. 그럼 두 개 곱해봐요. 저기 두 개 곱해봐. 1-베타에다가
1 플러스 알파 있었어.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1 플러스 베타 있었어. 그럼 이것도 정리해주면 되겠지 뭐. 이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이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요?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곱이 뭐가 됐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어. 내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전개 다시 전개 그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별거 없지? 여태까지 배운 것들로 하는 겁니다. 다음 자기가 모르는 걸 질문해요. 찾아봐야지. 함수도 지금 질문이야? 어? 함수도 지금 질문. 함수 지금 좀 이따가 보다가 헷갈렸던 거, 뭐 좀 어려웠던 어색했던 거. 번 436번. 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뭐 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방정식의 기본이에요. 그지? 모든 방정식의 기본이야. 그래서 그는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라는 사실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어색하잖아. 뭔가 좀 대칭 형태로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합이나 곱이나 이게 딱 일정하게 대칭 형태로 돼 있어야지 내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알파의 제곱이고 더하기 4 베타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식을 어느 정도 좀 변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뭐 해본 거냐면 하나를 대입해본 거야. 오케이? 그럼 뭐가 돼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7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의 제곱이 좀 어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4 알파 마이너스 7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괜찮니?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대신 집어넣어주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4 알파 마이너스 7 더하기 4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대칭 형태로 4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두 분의 합 정도는 내가 바로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답은 9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됐나요? 이런 것들 봐줄 수 있습니다. 다음 434 좋아. 좋은 문제. 봐봐. 일단 절대값 나왔어. 절대값 기본이 뭐야? 뿔마 두 개 나눠서, 그지? 생각하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절대값 A가 B가 됩니다. 얘를 해결하는 기본 전략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A는 B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맞아요? 원래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어? 여기는 얘 부호에 따라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거였어. 근데 어차피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하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세요 라고 했었지. 기억나요? 그래서 봐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그냥 1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맞아?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2차 방정식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그럼 근이 최종적으로 몇 개겠어? 4개겠지. 그 근들을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두 개씩. 그럼 얘네들이 사실 여기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단 말이야. 하지만 어차피 얘네들을 다 뭐 하고 싶어? 역수치에서 다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관없겠지. 그냥 내가 얘를 알파랑 베타를 그대로 갖는 방정식이다. 얘를 감마랑 델타를 그대로 갖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대충 세팅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놓고 요거 푸는 거나 아니면 여기가 뭐 알파랑 감마야. 그 다음에 베타랑 델타야. 이렇게 놓고 저거 푸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겠지. 요거 이해되니? 왜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는 거야? 그냥 여기가 베타였어. 여기가 베타였고 여기 얘가 뭐였어? 감마였어. 여긴 얘가 알파였고 여기가 델타였어.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그럼 얘는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잖아. 여기 알파 대신에 베타 넣고 그다음 베타 대신에 감마 넣어요. 여기 알파 넣고 베타 넣어요. 이렇게 된 결과는 아까 저거랑 똑같잖아 완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순서는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요거랑 알파 베타 넣고 그냥 감마 델타 이렇게 놓고 그냥 요렇게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됐어? 그럼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딱 있잖아. 합은 4분화, 곱은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은 요것만 딱 두 개를 통분해버리면 합과 곱으로 딱 표현돼요. 여기는 얘도 딱 이렇게 놓고 요 통분해버리면 합과 곱으로 딱 표현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공개수능계 이용하면 그냥 풀리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유리가 안 풀렸어. 아 이거 아직 안 풀려요. 요런 거 자연스럽니? 아니지. 이거 같이 해볼까? 봐봐라. 이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얘 두 분의 알파랑 베타라고 주는데 왜 얘랑 얘를 곱해달라고 나한테 요구를 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해주면 돼. 그럼 되게 쉬워지는 거야. 그렇죠? 일단 봐봐. 여기 3차, 2차, 뭐 3차, 2차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우리는 차수를 뭐 할 수 있어?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파를 한번 넣어봐요. 저기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뭐가 됩니다?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형태랑 여기는 요 형태를 잠깐 한번 비교해보자. 봐봐. 여기서 내가 여기는 이만큼 두 개를 알파로 묶으면 여기 요 모양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맞아요? 그냥 보면서 찾아가는 거야. 얘랑 얘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 물론 이렇게만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말 그대로 차수 내리기를 해도 괜찮아요.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3입니다 해가지고 알파 세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입니다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또 알파 더하기 3이니까 얘는 4 알파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 대신에 집어넣고 또 여기는 얘도 얘 대신에 집어넣고 해서 정리해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여기는 얘를 통째로 나눠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세 가지 방법이 다 뭔지 알겠니? 다 알겠어? 모르겠는 사람.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세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냥 너희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차수 내리기일 거예요. 네, 차수 내리기를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뭐가 됩니다? 4알파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뭐였어? 얘였어. 여기다 알파 더하기 3 넣을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뭐였어요?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단 말이야. 보이니?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2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근데 알파 세제곱 어떻게 구해요? 알파 곱하기. 여기다 알파 곱하면 얘고 여기다 알파 곱하면 얘고 여기다 알파 곱하면 얘지. 그래서 이 차수 내리기 기본이죠. 오케이? 됐나요? 저기 4알파 플러스 3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알파 더하기 3.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지는 방법이 있고 그냥 주어진 식을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 그다음 또 어떻게 하는 것도 있었어. 그냥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눠주세요. 그냥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게 서술형 푸는 기본이었잖아. 맞아요? 배웠지? 배웠어. 그래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럼 잘 봐봐. 여기 얘가 뭐가 돼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을
몫은 알파가 될 거고 나머지는 뭐가 돼요? 2알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됐나요? 근데 여기는 얘가 얼마였어? 0이었어. 이게 다 0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됐나요? 똑같은 결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싶은 게 그냥 봐봐. 얘랑 얘 관계야. 얘랑 얘 관계.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에서 요것만 알파를 싹 묶어버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모양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이게 넘어간 거니까 이게 3이에요. 그럼 3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알파 마이너스 1이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차수가 올라가 있는, 차수가 높은 것들은 저런 식으로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치? 이렇게 그냥 차수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2베타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는 근계수 관계 이용해서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또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니? 딱 보니까 불편해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오케이? 또 어떻게 돼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4가 0이 돼. 근데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을 딱 봐봐. 그 양변에 딱 뭐 해주면 되겠어? 더하기 알파 해주면 딱 되게 생겼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알파가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알파인 거야. 맞아? 그런 식으로 봐주는 거야. 맞지? 됐나요? 자, 그럼 이거는 이건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봐봐,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여전히 차수 내리기라는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나눠 떨어지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랑 더하고 싶잖아. 근데 여기서 얘를 잘 봐봐. 얘는 x의 제곱, 알파 넣어보자.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얘가 0이란 말이야. 맞아요? 여기는 요거 두 개만 봐봐. 요거 두 개만. 그럼 알파, 이렇게 볼까? 플러스 1로 바꾸고 이거 플러스 2로 바꾸자. 괜찮니? 그냥 한 방에 처리하고 싶어서. 왜냐면 봐봐. 얘랑 얘의 차수가 다 몇 차씩 차이나? 1씩 차이나요. 이거 5차고 이거 4차고 이거 3차란 말이야. 그럼 그 개수들이 다 111이잖아. 맞아? 근데 여기는 얘도 차수가 1씩 차이나는데 계속 11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요거 세 개를 뭘로 묶어버리면 알파 세제곱으로 싹 묶어버리잖아?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딱 될 텐데 거기 있는 걔가 2라고 했으니까 쟤는 2알파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됐나요?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아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었잖아.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1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요거 두 개만 싹 묶어서 내가 알파의 4제곱을 묶어봐. 알파의 세제곱으로 묶어봐. 그럼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될 거 아니야. 얘가 뭐였어? 1이었거든. 맞아요? 얘가 1이었거든.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 되고 알파 세제곱이랑 더해서 2알파 세제곱이 됩니다. 어차피 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이 뭘로 바뀌는 거야? 3알파 세제곱, 2알파 세제곱 더하기 2베타 세제곱으로 바뀔 테고 그럼 2배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잖아. 그럼 두 분의 합과 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제곱의 합 정도는 내가 충분히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불러봐.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그냥 답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저거 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풀어도 돼요 다. 어떻게 풀어도 돼? 이거 곱하기. 아 그렇게 변형했어? 그것도 되지. 봐봐 지금 채연이 이렇게 했나봐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이렇게 전개해서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치? 전개하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얘가 요거랑 요거 따로 구해가지고 요거 구해가지고 여기는 얘 값 계산해가지고 얘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4제곱 합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세제곱의 합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어서 해결을 했나 봐요. 그죠? 그렇게 풀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거 훨씬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풀이에 그 정해진 루트는 없어요. 내가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계산하는 거죠. 됐습니다. 2차 방정식 되니? 더 없어요? 잠깐. 2차 함수 얘기를 좀 다시 봐볼게요. 자, 요번 주제는 뭐예요? 2차 방정식을 베이스로 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2차 방정식을 베이스로 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생각하면 될까? 선생님이 매번 진짜 엄청 강조했지. 맞아요?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 주세요. 그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2차 함수 문제를 다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그림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너희가 적극적으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잠깐만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냥 어떤 건 그릴 수 있고 어떤 건 그릴 수 없어요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어도 무조건 다 그릴 수 있어요. 채연이? 무조건 다 그릴 수 있어요? 아니 못 그리려고. 아, 못 그린다고? 그릴 수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다요? 그냥 딱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y는 해가지고 이게 뭐뭐뭐 x의 제곱 그다음에 뭐뭐뭐 x 그다음에 뭐뭐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네들이 문자도 아니고 다 숫자로만 주어져 있어. 전부 다 숫자로만 주어져 있어. 숫자로만 딱 주어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무조건 나는 그릴 수 있다. 손. 딱 저렇게만 조였어. 이렇게 이 2차 함수 그릴 수 있다. 숫자는 숫자로. 그릴 수 있어? 무조건? 알겠어요. 자, 2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먼저 좀 설명하고 가야겠구나, 그지? 다시 한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형태, 2차 함수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니? 3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 기본형, 표준형, 인수형. 그지? 인수형은 선생님이 그냥 내 맘대로 지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다시 봐봐. 일단 첫 번째, 너희가 봐봐. 이걸 내가 완전 제곱꼴로 변형 x-m의 제곱에다 더하기 n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형태, 완전 제곱을 일단 쉽게 변형할 수 있을 거고 저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기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뭐랑 뭐예요? 그렇지. 꼭지점 좌표가 뭐구나? m,n이구나.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돼? a 봐야지.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로, a가 음수면 위로 볼로. 이런 거 봐야지. 됐어? 그럼 여기서 꼭지점만 좀 가지고 생각해. 꼭지점에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얘가 뭐구나? x는 m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뭐구나? 축의 방정식이구나. 맞아요? 요거 이해되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최대나 최소를 의미했습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어차피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한데 여기는 얘가 꼭지점이고 여기는 얘가 꼭지점이잖아. 여기는 얘가 m,n이에요. 여기는 얘가 지금 m,n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 대칭축, 이렇게 되는 얘가 대칭축 x는 m이라는 직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가 대칭축 x는 m이라는 직선. 이렇게 되는.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제일 작은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얼마야? y는 n이라는 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여기 얘가 위로 볼록이면 제일 큰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y는 n입니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a랑 m이랑 n이 어떤 형태로 어떤 숫자로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라는 결론. 됐습니다. 두 번째. 자, y는 a의 x-알파의 x-베타 이렇게 뭐가 된 형태? 인수분해가 된 형태. 인수분해가 돼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일 먼저 너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상 x 절편이에요. 맞아요? x 절편을 찾을 수,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x 절편이. x 절편이 몇 콤마 몇이? 알파 콤마 0이랑
베타 콤마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의 그래프는 알파랑 베타 딱딱 찍어놓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둘 중에 하나로 그려지는 거죠? 그때 또 A가 하는 역할이 있죠. 여전히 A는 항상 이런 역할을 해요. 이런 역할을 해요.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그려. 됐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A가 양수인 거, A가 음수.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하더라도 인수분해가 되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이 뭐라고 불리지? 대칭축이라고 불려요. 맞아요? 그래서 대칭축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뚝 잘라. 대칭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평균값이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애가 무조건 뭐가 됩니다? 대칭축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만 인지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y는 해가지고 뭐 3에 x-1에다가 x-5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하냐면 최소값이 궁금하대 라는 상황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얘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쓱 그려봐. 머릿속으로 쓱 그려봐. 근데 1 하나 딱 찍어주고 여기다 5 하나 딱 찍어주고 그치? 얘는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질 거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대칭축에서 여기는 요점 혹시나 y좌표가 최소값이라면 그럼 이제 내가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뭐 해야겠구나 전개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막 전개한 다음 대칭축 구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 뭐라고? 평균이라고. 그럼 두 개 더하면 6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3일 때 함수값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다 3 넣으면 그냥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넓이는요? 어? 넓이. 넓이, 이 넓이? 아니 여기서 그 그래프의 폭은 기울기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지금 채연이가 뭐라고 불렀냐면 기울기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우리 기울기는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를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얘를 기울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최고차 항의 개수라고 불러요. 1차의 개수. 최고차 항의 뭐라고 불러? 개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1차 함수일 때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기울기라고 하면 x 증가, y 증가 그 양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쟤를 가지고 기울기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얘를 가지고 기울기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부르는 거야.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그래프의 폭은 어떻게 설정해요? 그래프의 폭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네. 이런 얘가 클수록 더 이렇게 뾰족한 거고 얘가 작을수록 넓적한 거고 정확히 안 그리고 대충. 대충 그려. 그냥 그래프를 그리려는 게 선생님 대충 선생님 뭐 항상 문제 풀 때 그러잖아. 대충 그리잖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대칭축 하나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대칭축 하나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대칭축 그려. 이게 다야 그래프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그리는 거야. 알았죠? 됐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요? 그냥 좌표 잡고 하나씩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봐봐. 일단 3 넣어봐. 3 넣어봐. 얼마야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예요. 이게 마이너스 뭐였는데 12거든. 그치? 여기 쭉 내려서 여기 y축도 그려주고 여기가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2였구나. 이렇게 그려주면 돼.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일반형이 있어요. 사실 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다 한 거야.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바꾸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를 뭘로 바꾸면 인수분해형으로 바꾸면은 여기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바꾸지 않고도 바로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뭘 생각했어? 대칭축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치? 그럼 봐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완전제곱꼴로 변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a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b x 더하기 c였거든. 그럼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2a 다시 4a 제곱분의 뭐 b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까 해봤잖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가지고 a의 x 더하기 2분의 b 전체 제곱 더하기 뭐 어쩌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칭축은 얘가 빵되는 x 좌표일 테니까 그지? x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바라봐봐. 여기서 얘를 뭐라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반이래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거의 반이래.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만 보는 거야? 첫 번째, 대칭축 먼저 보는 거야. 축의 방정식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거 먼저 바라보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a가 봐야지. a가 양수면 여전히 이걸 거고 a가 음수면 여전히 이걸 거고. 그치? 그 다음 또 여기서는 따로 c도 보면 좋겠다. 그치? c는 y 절편입니다.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4x에다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일단은 축 먼저 맞축 얼마야? x는 얼마야? 2지. 그치? 그냥 무슨 볼로? 아래로 볼로 y절편은 1입니다. 그럼 좀 대충 그리면 어떻게 그리는 거고? 그냥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x는 2구나.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대칭축 먼저 그려요. 근데 2 딱 그려요. 그치?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찍어주면 돼요. 그럼 2 넣어봐요. 그럼 뭐가 돼? 4-8 더하기 1이잖아. 마이너스 3이죠. 됐습니다?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3 찍어줘. 그 다음 y절편 얼마래? 1이래. 딱 찍어. 그럼 얘가 꼭지점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 얘를 지나게끔 이렇게 폭을 결정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얘가 정확하게 그린 거 이거 대충 그린 거. 됐습니다? 자, 이제 기본이 쌓였어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쟤네들이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땐 나는 어떻게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보자 얘들아. 얘가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봐봐. 자, 봐봐. y는 a의 x의 제곱에 더하기 2ax의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a는 뭐 양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여기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제일 먼저 뭘 보세요? 축 보세요. 축. 2차 함수, 아까 2차 방정식은 요 개수 이거 3개 보라고 했잖아. 그지? 그 3개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근개수, 관계, 판별식 뭐 이런 것들 보라고 했어요. 2차 함수에서는 제일 먼저 뭘 보세요? 대칭축 먼저 보세요. 대칭축 얼마니? 마이너스 1 결정돼 있잖아. 맞아? 마이너스 1 먼저 찍어줘.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린 거야. 2차 함수를. 봐봐. 여기 얘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었대.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보라고? 대칭축 보라고. 대칭축이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a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 x는 얼마다?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찍어줘. y절편 얼마야? 1이다. 찍어줘. 얘는 위로 최고층이 1이니까 위로 불러. 이렇게 그려주겠죠. 됐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저기는 제가 문자로 주어져 있어도 어느 정도의 해석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생으로 얘들아, 아예 생으로 이렇게만 주어져 있었다면 A, B, C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 그럼 그래프 못 그리는 게 맞아요. 어떻게 그려? 이렇게 돼 있는데 형태가 너무 다양하다. 그치? 근데 뭔가 여기는 이런 관계겠지. 이런 관계. 얘랑 얘의 관계겠지. 얘랑 얘의 관계를 주거나 아니면 뭐 완전제곱꼴로 변형되게 주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게끔 준다면 그걸 통해서 저기는 쟤를 변형한 다음에 그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하나만 더 해보자. y는 뭐라고 볼까? x의 제곱에 플러스 2a 더하기 1에 x 더하기 2a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얘 그래프 못 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봅시다. a가 뭐라고 할까? A 음수라고 이렇게 돼 있었다. 얘 그래프를 그려달래. 얘 그래프를 그려달래. 그럼 대칭축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이게 좀 어색해, 그지? 맞아? 어색해. 여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네. 2a랑 1 플러스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2a 그러니까 x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재현아 됐어요? 그럼 찍어줘야지. 이제 뭘? x 절편. 마이너스 1 하나 찍어주고 마이너스 2a 했어. a 양수라고 하자. a 음수라고. 마이너스 2a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양수겠죠? 그러면 일단 0 하나에다 여기 대충 2a 대충 찍어주고 마이너스 2a 찍어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보고서 너희가 이제 2차 함수를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일 먼저예요. 일단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보기 전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그 관계를 너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알았지? 다시 말하지만 2차 함수 그리는 거 충분히 연습해야 돼.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그려봐. 알았죠? 그럼 이제 다시 힘들지? 그래서 계속 주입을 하고 있네. 근데 좀 쉽지 않아? 이해할 만하죠? 다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지? 지금 집중 안 하고 또 졸고 있으면 지금도 이해 못하면 끝이 하나 이제 이런 시간 다시 안 가질 거야. 재현아, 널 저격한 말이야. 알았죠? 재밌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래요. 근데 졸고 싶어서 조는 건 아닌데 그 조는 거에 책임은 너가 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참는 거야. 그걸 최대한 참는 거야.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졸음 참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기지개 피는 거 같아. 기지개를 쫙 피잖아. 그럼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잠깐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졸리면 또 피는 거야. 또 계속. 그러다 보면 괜찮지. 최선을 다해서 잠을 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지. 그럼 계속 졸고 있으면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딨어. 인생 너의 인생을 걸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 그죠? 그래.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낮잠 타임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지. 우리나라 너무 불쌍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 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렇게 빡세진 않았어요. 물론 좋은 대학을 가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평소 보편적인 건 더 빡셌어. 왜냐면 우리 때는 토요일도 수업을 했거든. 어쨌든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이해만.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이해는 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었어. y는 fx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있었어.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또 하나의 함수가 있었어. y는 gx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다시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볼게요. 오케이?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거의 개형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그래프 개형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라고 설명한 건데 사실 원래 그래프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뜻이 뭘까?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이 식을 잘 봐봐. 이거 무슨 식이야 얘들아? 등식이에요. 등식.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등식에는 어차피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얘가 y랑 얘랑 같니? 똑같이 생기니? 아니잖아. 뭐 전개하면 제가 되니?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방정식이에요. 맞아? 근데 여기는 이런 방정식은 해가 개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y는 뭐 x 제곱이 있어. 그 x에다 1 넣고 y에다 1 넣으면 성립하잖아. 그치? 근데 x에 1 넣고 y에다 3 넣으면 성립하지 않지. x에다 2 넣고 y에다 4 넣으면 성립하잖아. 그치? 이게 성립하기 위한 x가 y 값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그 점들을 내가 다 순서상, 얘 해들을 다 순서상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순서상들을 하나의 점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씩 찍어본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그래프예요. 그게 그래프예요. 오케이? 되니?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방정식의 해들이야, 사실은. 방정식의 해들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도 다 뭐야? 이 방정식의 해들인 거야. 사실 함수라고 하는 건 그냥 부정 방정식이야. 해가 개 많은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는 이 점들은 다 뭐라고요? 방정식의 해들이라고. 여기 있는 얘도 뭐라고? 방정식의 해들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방정식의 해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내가 요거 두 개를 뭐 하기로 했냐면 연립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저거 되게 연립해봐.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한번 가보자. 상식적으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었어요. y는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4x x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있었대. 다시 x 플러스 4 이렇게 있었대.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뭐 해봤어? 연립을 해봤어. 근데 가만히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대칭축이 1이었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이 우수히 많은 이 점들이 여기는 이 방정식의 뭐라고? 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위에 우수히 많은 점들이 뭐라고?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그럼 난 이거 중에 연립했다는 거는 공통 해 찾아주세요잖아. 연립했던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이런 거 찾아주세요. 맞아?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건 뭐예요?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저 연립방정식의 해는 여기는 이 2차 다시 함수 두 개의 뭐랑 같아? 교점이랑 같아져요. 다시 여기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라고요? 여기는 얘랑 얘 교점이랑 같아집니다. 근데 봐봐 우리가 여기는 얘랑 얘랑 연립을 할 때 있잖아. x를 소거하니? 아니지. x는 y-4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니? 그거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y가 다 이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y 대신에 요걸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치? 맞아요? 뭐가 소거돼? y가 소거돼. 그 y가 소거되면 어떤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뜻이야? y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뜻이야. x에 대한 정보만 오직 x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다시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x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얘 넘겨.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 아마 뭐야? 마이너스 1 또는 뭐였을 거야? 4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겠어? 이거 두 개 연립한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교점 구하는 거라고. 두 개 연립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교점 구하는 거라고. 근데 나는 y를 소거했어. x에 대한 정보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야. 교점의 x 좌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2차 함수와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어?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그럼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몽땅 다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 해석은 다 뭐겠어? 판별식 얘기 아니면 근계수 관계 이야기 아니면 근의 공식 이야기 더 나아가면 뭐 켤레근 얘기도 있고 뭐 등등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의 요 관계, 요거랑 요거의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고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보는 거고 내가 자연스럽게 바라보면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문제로 가봅시다. 2차 함수 문제 한번 좀 볼게요. 몇 번 해볼까? 536번. 요거.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었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만나는 점이 x 알파, 0이랑 베타, 0이라고 줬어요. 그럼 잘 봐봐. 교점 줬지. 뭐랑? x축과 교점 줬지. x축은 y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맞아요? x축은 뭐라고?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x축이라고 하는 얘는 y는 0인 직선.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 만나는 뭘 줬어? 교점을 줬단 말이야. 그럼 교점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뭘로 하기로 했어? 연립하기로 한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fx는 0입니다 라는 이런 식이 되고요. 됐나요? 왜냐면 y는 fx라는 애랑 y는 0이라는 애랑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든 거니까 이런 방정식이 된다고. 그 방정식에서 교점을 다 줬지만 나는 교점 중에서 어떤 정보만 x 정보만, x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갈 수 있고 그 x에 대한 정보는 결국 여기는 얘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여기는 얘는 2차식인 게 분명하고 그지? 2차식인 게 분명하고 근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최고 차항에서는 1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저 fx를 내가 x-알파와 x-베타라고 바라봐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 fx는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식을 내가 하나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볼게요. 다음은 여기는 얘랑 누구랑? 얘랑 만났대. 여기는 얘랑 누구랑 만났대? 얘랑 만났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만나는 교점을 줬잖아 여전히. 그러니까 y는 fx라는 애랑
y는 누구랑? gx라는 애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데 요거 두 개의 뭘? 교점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싶었대. 그렇다면 여기는 얘랑 얘 교점이니까 이거 두 개 연립을 할 거고 그래서 얻어지는 방정식 fx-gx라는 방정식은 0 이렇게 되는 방정식 근 중에서 여기는 얘가 교점에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 x 좌표가 될 수밖에 없었어. 알파랑 감마가 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상황이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직선이잖아. 1차란 말이야. 얘는 직선이 1차란 말이야. 얘는 몇 차예요? 2차였어요. 최고차에서 1이었대. 이거 통째가 뭐가 되겠어? 2차가 되겠지. 이것도 여전히 2차 방정식이거든. 두 개의 근이 얘랑 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식은 뭐가 되겠구나?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해석해 줄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요런 정보랑 그다음에 요런 정보랑 그다음에 요런 정보 이렇게 줬어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저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이야기 같아. 됐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fx는 뭐였어요? fx라고 하는 거는 애시당초 얘라고 준 거잖아, 그지? 요 식을 내가 조금 정리해볼게. 요 식을 좀 정리해볼게. 얘는 x-알파에다가 x-베타가 fx고 마이너스 gx 이렇게 있었을 거고 이 결과가 x-알파에다가 x-뭐가 됩니다? 감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니?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미지수 몇 개 있어? 알파랑 베타랑 감마 세 개를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겠어? 3개 필요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식 하나 이렇게 줬고 여기서 식 하나 이렇게 줬고 여기서 식 하나 이렇게 줬고 식 3개니까 저거 적절하게 연립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씩 한번 가보자. 일단 좀 정리하고 가보자. 자,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길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x-알파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이게 넘어간 거잖아, 그지? 그럼 x-알파, x-알파 똑같고 여기는 얘 빼기 얘니까 얘에서 얘를 빼봐. 그럼 뭐가 돼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예요. 됩니다. 됐어요? 얘가 뭐예요? 지금 현재 gx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됐니? 그러면 여기서 뭘 줬어? 감마 빼기 베타 줬잖아. 얘가 얼마래요? 2라고 줬어요. 여기는 이 값이 얼마입니다? 2라고 그냥 이렇게 줬네요. 미지수 몇 개 남았네? 갑자기 하나 남았네, 그지? 됐습니다? 하나 남았어. 일단 넣어보자. 0 넣어봐. 일단 0 넣어봐. 0 넣어봐.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 알파가 됩니다. 얘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2래요. 알파가 얼마였군요? 2래요. 됐죠? 그러면 gx가 뭐가 됩니다? gx가 2배의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됐죠? 근데 내가 지금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는 알파도 구해야 되고 베타도 구해야 되잖아요. 베타는 이쪽에 있는 얘랑 말해요. 얘가 1이었으니까 베타는 얼마였겠어? 4였겠지. 됐습니다? 가보자 그럼. 얘는 지금 fx는 뭐였어요? 애시당초 x-1에다가 x-4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넣으려고 했는데 얘는 1이었고 얘는 4였잖아. 그지? 얘가 4였으면 감마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 1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됐나요? 이 흐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해석하는 방법 함수를 방정식으로 봐. 함수를 방정식으로 봐. 오케이? 다음 하나만 더 봅시다. 없어? 양이 없어? 우리 진도를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갔어요. 나머지 문제 다 풀렸어? 네. 그다음에 윤지는 됐어요. 다 됐어? 쉬었다 합시다.